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훈입니다. 정확한 체질을 찾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체질 감별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은 87연구소이지만 가끔 제 머리를 아프게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들어보시면 체질 감별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매우 큰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소에서 상담을 하다가 보면 성격 및 음식 반응과 체질 감별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기는 사람을 편의상 8개 체질로 나눈다는 것인데 같은 체질에 속하면 성격과 음식 반응도 똑같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즉 사람마다 체질별 특성과 싱크로율이 매우 높은 분들이 있는 반면에 다소 낮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전혀 맞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은 사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음식 반응은 현재 내 몸의 음양적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질 감별 방법이 중요합니다. 성격, 체형, 음식 반응 등 한두 가지 방법만으로 체질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참고해야겠죠. 하지만 이보다 체질 맥진, 오링, 망진, 문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더 객관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법을 신중하게 총동원했음에도 저를 심각한 고민에 빠뜨린 분이 있었습니다. 체질 감별 결과를 적용한 음식 반응이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시다면 이분이 저에게 보내온 장문의 메일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건강식품으로 힘겹게 몸을 챙겨왔는데 급기야 작년에 폐렴으로 고생했습니다. 올해는 체중이 자꾸 빠지고 지난 7월 초에는 극심한 어지럼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목양체질 태음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체질식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생님으로부터 금체질 태양인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담 전까지 23일간 태음인 목양체질 섭생을 해왔지만 특별히 부작용이나 증상은 없었고 컨디션도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성격도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긴 했지만 말씀대로 금체질 섭생 쪽으로 노력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얼굴 근육이 제멋대로 떨리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이침을 맞고 살까지 했는데 혈액이 매우 탁하다고 하더군요. 목양체질식 하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간 듯합니다. 목과 어깨가 뻐근하고 손가락도 살짝 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졸리고 피곤하고 눈도 더 침침합니다. 참고로 오랜 기간 먹어왔던 보양 음식을 소개하면 다한 것 같습니다. 생강, 조청, 백수, 백수는 갱년기 증상으로 이 백수를 먹고 완화됐는데 어지럼증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황이 들어간 시황, 찹쌀, 위센, 알로에 겔, 노니, 주스, 칼슘제, 곡물효소, 독소 제거를 위한 효소식, 허브차, 여주안, 양배추안, 멀티비타민 등입니다. 자, 목양체질 태음이로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채소가 몸에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채소 빈밥을 먹으면 소화 안 된 채소가 그대로 나옵니다. 생선보다는 고기류가 더 잘 받는 느낌이고요. 여주안을 먹었을 때는 변 상태도 안 좋았고 극심한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했고요. 냉증도 심해서 여름 빼고는 늘 전기 매트를 켜고 잡니다. 그럼 금체질 태양인이 아니라 목양체질이 아닐까요? 평소에 늘 겪는 증상은 전두통, 후두통, 눈 침침, 이명, 두피 가려움과 뼈루지,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당뇨 전 단계 등입니다. 저는 진실로 어떤 체질일까요? 태양인 금체질보다는 태음인 목양체질 음식이 더 잘 맞는 것 같은데 성격은 또 목양체질이 아니고요. 선생님, 정확한 체질을 알고 싶어요. 어려운 부탁이지만 다시 한번 체질 감별을 받고 싶은데 꼼꼼히 심혈을 기울여 살펴주실 수 있는지요? 메일로 이 글을 받고 심각하게 고민이 되더군요. 실수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가장 정확한 4가지 방법으로 체질 감별했는데 그럴 리 없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메일을 읽으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분석했습니다. 덧붙여 객관적으로 한 번 더 검증하기 위해 산중에 묻혀 사는 제하고수 진도 오라고 해서 함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다시 꼼꼼하게 체질 감별을
해봤죠. 결과는 처음과 동일하게 태음인 목양 체질이 아니라 태양인 금 체질이었습니다. 진의 감별 결과 역시 저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금체질 태양인 섭생이 맞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크게 보아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팔체질 이전에 음양이라는 사실을 전문가들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체질 태양인이 양적 체질이라고 몸이 언제나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추위를 잘 타고 냉증이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늘한 성질의 태양인 음식만 섭취하면 더 힘듭니다. 따뜻한 성질의 태음인이나 소음인 음식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요. 하지만 체질에 맞지 않는 섭생을 너무 오래 지속하면 몸을 데워주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몸 여기저기 탈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태음인의 음식이 또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체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체질식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체질 섭생을 하되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몸이 너무 냉할 때는 입채소도 데쳐 드시는 것이 좋고요. 체질이 이롭다는 여주한도 성질이 차가우니 이런 분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니 순간순간 몸의 반응대로만 따라가다가 건강이 점점 나빠지게 된 것이죠. 둘째, 오랜 기간 섭취했던 수많은 보양 음식이 몸의 정상적인 작동 패턴을 망가뜨렸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거의 대부분이 목양체질 태음인에게 이런 것들입니다. 드셨던 것이 정말 목양체질이 맞는다면 폐렴이 걸리고 살이 점점 더 빠지고 피로가 심해지는 등 지금처럼 건강이 악화될 수는 없는 일이죠. 안 그래도 기운이 부족한데 체질에 맞지 않는 양적 음식이 들어와 억지로 열을 내고 강제로 오장육부를 돌렸겠지요. 그런 결과로 음호화동, 즉 음이 허해서 화기가 생기고 또 간열의 자극으로 폐렴이 생기고 에너지 과다 소모로 몸이 마르고 피곤이 쌓여갔던 것입니다. 또한 체질에 맞지도 않는 태음인 보양 음식이 연거푸 들어오니 몸은 어떻게 하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 점차 순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체질의 이런 음식에 대해서 왜곡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몸의 대혼란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분은 금음체질 음식에 과민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바뀐 체질에 맞추어 곧바로 체질식을 하면 몸이 버텨내지 못합니다. 힘들지만 서서히 조금씩 바꿔나가셔야 합니다. 즉 금체질의 태양인에게 맞춰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체질식을 조금씩 하더라도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곁들여 주어야 합니다. 냉증이 생기지 않도록. 추가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회복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잘못 길들여진 몸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체력도 고갈되었으니 음식이든 무엇이든 예민하게 반응할 테고요. 자,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체질도 정확히 모르면서 무엇이 좋다는 말만 듣고 함부로 보양 음식을 섭취하는 바보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정확하게 체질 감별을 받았더라도 보양 음식에 너무 과도하게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런 행위가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습니다. 먼 훗날 죽음을 맞이할 때도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87연구소 방송 묻게 이상은이었습니다.